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병기,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저희 모델에 따르면 네. 어제도 이제 방향성이 나오고 이번 주에 변동성이 100%일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포착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또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 시장에 어떤 함의를 줄까 네. 굉장히 궁금하게 이 시간을 네. 기다렸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포인트에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미국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좀 감춰진 좀 뒷얘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BBB 법안, 그리고 인플레 고통 감축법 통과. 여기 이제 이면에 가려져 있었던 바로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 세금 압박이 시작이 됐다라는 골조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부분들이 뭐 아메리칸 워터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뭐 아메리칸 워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치면은 뭐 수자원공사 같은 그런 느낌의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드 어젯밤에 급락 나왔던 포드죠. 또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의 엠블럼들을 이제 이렇게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금 압박의 시작이 됐다. 골조를 좀 보면은 밑에 하위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미국의 지금 이번에 BBB 법안인과 그리고 인플레 고통 감축법이 통과되면은 어쨌든 돈을 다시 대중들에게 뿌리는 작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미국은 계속해서 채권을 찍기에도 제한적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러면 어디선가 돈을 또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코로나 팬데믹 시절 때 수혜를 가장 많이 봤었던 기업들 위주로 세금 압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미국의 세전이익이 10억 불 이상, 그러니까 세전이익입니다. 10억 불 이상 기업들한테 먼저 연마다 최저 15% 레벨로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부분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 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주가 영향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볼 텐데, 바로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이겠죠. 통상 애플이나 메타, 뭐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통상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부양 의지를 계속 나타내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됐는데 최저세율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줄 알았지만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에 앞으로 매입 금액의 1%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한 1,000억 정도를 매입한다고 하면 1%를 내야 되거든요. 뭐 그러면 그게 뭐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아무도 뭔가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또 이제 뭐 자사주 매입까지 하려고 하는 찰나에서 세금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자사주를 매입할 필요를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애플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된 이 주주 환원 정책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자사주 매각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굳이. 매각. 왜냐면은 법인세를 지금 최저 비율을 15%까지 낮췄잖아요. 올렸잖아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했을 때는 법인세가 10% 내외였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기업이 법인세를 덜 내게 하겠다 해가지고 3에서 4%로 많이 내렸거든요. 이거를 다시 올린 겁니다. 10% 정도를.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테슬라 CEO도 그렇고 뭐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를 약간 인정하는 꼴을 지금 가지면서 감축을 하고 있잖아요. 생산 캐파도 지금 증설하다가 네. 줄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1, 2년 동안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없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사주 매입할까요, 과연? 안 하죠. 굳이 할 필요 없죠. 오히려 예.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진행을 하겠죠. 배당도 줄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뭔가 발목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발목 잡는 건 뭐냐면,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로 뭔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빅테크거든요.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큰일이다 삼성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제 이 뉴스를 제가 새벽에 나왔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오후에 확인했는데, 삼성전자가 원래 3나노를 먼저 개발했어요. TSMC보다.
예. 그리고 이미 양상 작업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삼성 다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애플이 M2 칩을 생산을 TSMC한테 맡겼다. 이거는 솔직히 좀 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살짝 굴욕스럽네요. 굴욕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삼성전자의 위기가 왔다고 보는 거죠. 위기가. 예.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먼저 만들었는데. 먼저 만들었는데 굳이 그러니까 안 칩포 주고. 동맹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뭐 우리는 아직 가입은 안 했지만 그 안쪽에 들어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다음 달부터 바로 양산한다. 대만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이걸 못 봤다가 오후에 한번 확인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소 충격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과연 수주 물량을 많이 따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뭔가를 좀 일을 좀 처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뭐 태조 이방원 얘기하고 그 안에서 사실 반도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수남매의 마지막을 피난에 맞아요. 장식할 친구는 반도체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못 가죠 지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저도 반도체 한 줌목 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들고 계세요? 비밀입니까? 패키징 업체 하나 들고 있는데 아. 예, 조금 이제 반등 나올 때 이제 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그래서 그렇군요. 당분간은 반도체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돌려야 되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나. 이런 걸 봤을 때. 왜냐면은 어쨌든 큰 형님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보니까 그럼 그때 있는 밑에 동생들이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안 좋죠, 소부장들한테는. 예,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볼게요. 디램 스팟 가격에 대한 지난주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을 PC를 교체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가격을 보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딱 생각하는 결론이 뭐였냐? 컴퓨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좌측부터 우측까지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우변 그 우측에 있는 게 굉장히 성능이 조금 딸린 그러니까 DDR3 그리고 우에서 좌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DDR4 8기가 그리고 1기가 뭐 2기가 뭐 16기가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래는 이제 MBPS라고 해서 처리 속도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제 디램 스팟 가격 추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스팟 추이도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DDR5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는 이제 PC용에 대한 부분들이 인텔이나 이런 데서 공개를 했고 이제 서버용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출시를 이제 임박하고 있거든요. 그럼 DDR5 이제 나오는데 이거 아직 반영 안 됐죠? DDR5 나오면 과연 모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굳이 DDR3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냐? 재고떨이를 할 수밖에 없다. DDR3라든지 그리고 DDR4에서 가장 하이 트림에 있는 뭔가 이제 처리 속도를 보이고 있는 이 디램 가격 같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폭으로 계속해서 좀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진행될 것이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에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하면은 싼 가격에 뭘 사겠냐? DDR5는 좀 비싸겠죠? 당연히 최신 거니까. 그러면 DDR3 정도는 사진 않을 거란 말이지. 일반 사무용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DDR4라든 DDR4의 8기가 정도 기본 레벨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제가 이거를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뭐냐면 그럼 반도체 종목을 다시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반도체가 다시 상승으로 뭔가 제대로 된 추세 상승을 귀결하기 위해서는 이 우측에 있는 DDR3에 대한 물량부터 재고떨이가 다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없어져야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겠죠.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디램 가격이. 예. 지금도 뭐 가격의 하단에 뭐 8분 응선은 지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개편하기 전에도 리프레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달에 있는데 11월 달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계속 강조드렸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실 거면은 제가 볼 땐 DDR3에 대한 하이 트림 개념의 반도체 자체가 DDR
3가 어느 정도 물량이 재고가 소진됐을 때 그걸 확인하고 나서도 사도 저는 늦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컴퓨터를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의 차원에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에 모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좀 조사해 보니까 반도체 및 반도체 소부장이 67%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는 10% 미만이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반도체나 또는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앞에 그림 볼까요? 빅테크, 세금 압박 시장, TMC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전 이익에 대해 10억 불 이상 기업의 최저 법인세 부과용, 그리고 자사주 매입할 때마다 1%씩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연결고리에 나오죠. 당분간은 어렵다. 이게 마켓 포인트의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뭐랄까 그래도 희망적인 걸 찾아본다면 TSMC가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네. 애플은 원래 TSMC와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이제 3나노가 나왔는데 이거 첫 고객이 TSMC의 첫 고객이 애플이었다. 삼성이 아니라라는 것에 주목을 하신다는 건데 기존의 흐름을 보면 사실 애플은 늘 TSMC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삼성이 먼저 내놨다고 해서 원래 그 고객사를 갑자기 삼성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또 아주 걱정할 만한 뉴스도 아니다라는 그래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동의를 못해요. 그 의견에. 뭐 어느 분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에 제가 대해 얘기했습니다. 뭐 칼럼에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 모 경제 기자가 뭐 괜찮다라고 했는데 항상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애플한테 수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M2 관련된 칩이겠죠. 이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장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대한 반도체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단순하게 보신 문제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삼성전자 그룹에 뭐 저희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임원분들도 이거를 좀 빠르게 좀 이제 활로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로 해석을 하신다. 예, 저 삼성이 사실은 TSMC보다 경쟁력을 더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요원하다라는 뉴스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업계 고민이기도 해요, 그 부분이. 그렇죠. 네. 업계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TSMC 따라잡는 거 택도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근데 일단 저희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듣고 그럼 언제 팔까요? 팔아야 됩니까? 라는 어떤 직접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결론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켓 타이밍,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 봐야죠.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S&P 500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이 모델 결과가 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동조가 높아요. 자, 오늘은 0%인데 24일 내일 패닉 강도가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24일 날 바닥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닥이다. 네. 단기 바닥이죠. 네. 25일, 26일까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이 23일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잭슨홀 미팅이 그 리조트지 않습니까? 스키장 리조트인데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얘기를 해요. 파월 연준의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우려감은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베이비 스텝보다는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도 비롯해서 미국 증시도 단기 바닥을 이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할 거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으로 빠르게 좀 도달해 볼게요. 어쨌든 24일 날이 뭔가 이제 크게 변화가 일어나죠. 파월 연준이 사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긍정적인 발언을 저는 기대를 한다. 오히려 지금 우려감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1, 2주 정도 반등 나올 거거든요. 주식 비중 대폭으로 줄이길 권유해드리면서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을 도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주식 비중을 대폭 줄이자.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떡할까요?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삼성전자는 그냥 어차피 뭐 제가 볼 때는 뭐 박스권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제한되는 뉴스다라는 거죠. 그 부분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무료 방송 네, 정보 좀 전해주세요. 네, 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오늘 좀 진행을 제대로 좀 해볼 겁니다.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선을 검색하시면 장 끝나고 관련된 부분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거고 궁금하시면은 장 끝나고 3시 40분에 여러분 너튜브에다 MBN골드 신광선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마켓 타이밍 모델 신강선 매니저와 함께 매매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 MBN골드 신강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